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의학 박사 김진목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나요? 오늘은 동암 치료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암 치료라고 하면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세 가지죠. 예. 이것을 표준 치료라고 합니다. 통합. 예, 표준 치료. 표준 치료. 예, 표준 치료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항암 치료 부작용이 겁이 나서 암 표준 치료 전체를 포기를 해버리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표준 치료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잘 치료를 해서 표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치료를 통합암 치료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원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가르치는 대로 습관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승 강사분이 사실 우울증을 앓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 우리 원장님이 알려진 대로 했는데도 혹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한번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암 치료법과 그리고 건강에 이르는 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원장님께서 정말 뭐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하셨을 텐데 오늘 이제 얘기해 주실 이 통합 암 치료 요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정말 환자분들이 좋아지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여러분들도 첫사랑이 기억나듯이 예, 첫 번째 환자가 기억납니다. 첫 번째 환자. 그렇죠. 모든 처음이. 예. 이제 61세 남자 환자였고 간암 3기였는데 이제 항암 치료로서 항암 치료를 한 5번 했죠. 그래서 암은 좋아지지 않고 컨디션만 자꾸 나빠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로키 상태에 빠져 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실 때 양쪽에서 부축을 해서 오셨을 정도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오셨죠. 그래서 동암 치료를 통해서 컨디션도 회복되었고 나중에는 검사상에 암도 크기가 줄었다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가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많이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아, 진짜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신경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22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암 치료 의사로서 첫 번째 환자였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쯤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이 동암 치료가 정말 내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경외과는 신경질적인 사람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것만은 안 하길. 죄송합니다. 통암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약적인 표준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현대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조적인 치료를 통합암 치료라고 합니다. 암 표준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잘 관리해 드려서 표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치료를 통합암 치료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이제 의료와 건강에 대한 모든 정책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인데 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 국립보건원에서 보완의학과 대체의학을 구분했습니다. 대체의학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체의학은 현대의학을 부정하고 현대의학을 대체하는 것을 대체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학적으로 덜 검증되었고 조금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보완의학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을 보조하는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형태를 보완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의 보완의학을 합친 형태, 그것을 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을 중심에 두고
현대약의 부작용을 치료하고 현대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학을 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통합의학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을 통합암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의학은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이고 과학적 근거가 덜한 것을 대체의학이라고 하고 보완의학은 현대의학을 보완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형태를 얘기합니다. 통합의학은 현대의학과 보완의학을 합친 형태를 통합의학이라고 하고 통합의학적으로 암 치료를 하는 것을 통합암치료라고 통합암치료라고 말이 길어서 요즘에는 암재활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흔히 그냥 병원에서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한의학 같은 거는 좀 배제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예. 통합암 치료는 이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하는 건가요? 예, 민간요법은 이제 대체의학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은 하지 않지만 한의학은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엄격하게 분리된 나라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물론 중국, 일본 다 한의학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의사가 한방 치료를 하면 형사적으로 고발을 당하고 한의사가 양의학적인 어떤 치료를 하면 형사적으로 고발을 당하는 엄격하게 분리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는 한의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 한의사는 양방을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에 2022년에 뉴스위크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암 치료 병원을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서울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도 있지만 뭐 MD 앤더슨 병원이라든지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뉴욕에 있습니다. 하버드의 다나파버 암연구소, 그 메이오 클리닉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들이 이 세계 탑 10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이 병원들에서는 전부 통합의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터그레이티브 메디신 돼 있죠. 통합의학입니다. 통합의학이고 거기에 통합의학에 뭘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아쿠팡처 그 침술도 있고 뭐 명상도 있고 음악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치료가 있죠. 이렇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다나파버 하버드 다나파버에서도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고 있고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도 통합의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서 통합의학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수원의 아주대병원, 그리고 강남차병원 요 네 군데에서만 통합의학 센터가 있고 이 통합의학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뭐 유명한 세계 10대 병원들은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모두 통합의학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의학에 대해서 생소한 것이고 해도 될지 굉장히 망설여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세계 유명 병원에서는 전부 통합의학을 열심히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독일에 연수를 갔을 때 바트 트리설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게 알프스 자락에 자리 잡고 있고 굉장히 마치 리조트 같은 그런 분위기로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식사나 생활 환경이나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병원을 만들고자 부산 경남 지역에 가면은 영남 알프스가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 청고지가 넘는 산이 9개가 옹기종기 딱 모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만년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지산인데 1200m가 넘는 산입니다. 요 산자락에 저도 병원을 만들어서 통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SIO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입니다. 그래서 통합
통합암치료학회가 되죠. 통합암치료학회가 미국에 있고 이 통합암치료학회 SIO가 전 세계적으로 통합암치료 의사들을 모아서 국제학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에 20번째 학회를 했고 올해 이제 21번째 국제학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SIO가 있듯이 한국에는 KSIO가 있습니다. 예. 한국 통합암치료학회죠. 대한통합암학회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단법인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다 보니까 이사장 체제입니다. 회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이제 의학회장, 한의학회장 이렇게 두 사람의 회장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암이 진단되는 시기가 보통 암의 크기가 언제쯤 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1cm는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암이. 예. 또 오히려 더 잘 아시네요. 암은 1cm가 되어야 진단이 됩니다. 네. CT나 MRI는 굉장히 조기 진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1cm가 되어야 진단이 되고 만일에 더 크기가 작다면 안 보여요? 분명히 암은 존재하겠지만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고해상도 CT라고 해서 0.5cm까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작을 때에는 아무리 고해상도 CT를 하더라도 분명히 암은 존재하지만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 대장에 요번에 용종을 띄는데 0.8cm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 위험한 겁니까? 용종은 이제 암으로 갈 수 있다는 전암병변이기 때문에 용종이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꾸준히 해가지고 혹시나 암으로 가지 않는지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잘라는 냈는데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잘라냈지만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올해 지금 건강검진해서 CT를 찍었어요. 근데 그럼 제가 지금 몸에 1cm 이하면은 암이 이렇게 CT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뭐 큰 병원에 가서 1박 2일 동안 뭐 몇백만 원을 주고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불과 1년 만에 사기암이라 하더라.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떻게? 암이 크는데 걸리는 시간, 이제 그걸 더블링 타임, 2배로 커집니다. 2배로 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개월이에요. 3개월인데요? 3개월. 더 빠른 암도 있고 더 느린 암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평균 3개월이에요. 그렇다면 만일에 종합 검진을 할 때 0.4cm였다. 그러면 분명히 존재하지만 검진에 안 나왔겠죠. 그런데 석 달 지나면 0.8, 6개월 되면 1.6, 9개월 되면 3.2, 1년 되면 6.4. 어떻게요? 너무 크네. 6.4가 되고 전이도 일으키고 그러면 사기암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3개월마다 종합 검진을 받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암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만일에 특정 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생기면 빨리 검진을 받도록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걱정되네. 그래서 1cm 때 암이 진단되는데 1cm라고 하지만 사실은 암의 세포 숫자는 10억 개입니다. 10억 개. 그래서 하나의 암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 되고 2배씩 자꾸 커지잖아요. 커져서 30번쯤 분열하면 10억 개가 됩니다. 30번 분열, 한 번 분열할 때 3개월이라고 했죠. 30번 분열한다면 90개월. 예. 그래서 처음 암이 생겨서 암이 진단될 때까지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암이 계속 자라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뭐 수천 개씩의 암이 생긴다고 하는데 암 환자로 진행을 안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이 작동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면역을 키워야 되네.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암이 계속적으로 자라와서 드디어 진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1cm라면 굉장히 조기 진단되었다고 생각하고 암을 포함해서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넉넉하게 보통 5cm를 넉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5cm까지 정상 조직을 다 드러내버리면 게임셋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cm일 때 50%에서 전이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50%에서는 암의 씨앗을 뿌렸다는 말이죠. 몸 전체에 암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암의 씨앗이 다시 암으로 발전할지 안 할지 하는 것은 내 면역에 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많은 수의 암 환자분들께서 현대학적인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면 만세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해서 수술 전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술이든 항암이든 방사선 치료든 면역을 올린 치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크고. 그래서 오히려 면역은 떨어졌는데 옛날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암이 다시 재발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죠? 국내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흔한 암인 위암, 대장암, 폐암의 재발률이 50%나 됩니다. 재발률이 굉장히 많죠. 아이고야 세상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치료 성적, 암 치료 성적은 전 세계에서 거의 1위권입니다. 미국에 이제 가지 않더라도 한국의 암 치료 성적도 세계 탑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데 재발률은 미국보다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 하면은 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올바른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대학적인 표준 치료에만 유독 의존을 많이 하고 표준 치료 끝나면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발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암의 원인으로 잘못된 먹거리, 흡연, 감염, 비만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부터 시작해서 식사관리, 금연금주, 예방접종, 비만관리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해줘야 암이 비로소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은 마음관리부터 식사관리, 금연금주, 예방접종, 생활관리, 영양, 환경, 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면역관리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 우리 암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더라 하면 그거 했다가 뭐라 하더라 하면 그거 했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치료해드리는 것이 통합암 치료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정말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되게 다 중요한 것들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좀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 식사, 운동. 요 세 가지입니다. 뭐 하나같이 안 중요한 게 없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게 마음, 식사, 운동입니다. 운동. 저는 그 세 개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수면 습관, 잠을 잘 못 잡니다. 요거 괜찮을까요?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잘 자야 돼요. 우리 면역을 강화시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은 원래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여기에 면역도 올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깜깜한 환경에서 잠자고 있을 때 분비가 됩니다. 그 시간 되면 분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깨어 있다면 멜라토닌 분비되지 않습니다. 밤마다 너튜브로 우리 죄의 다락방 우리 선생님 나온 거 다시 보고 막 공부한다고. 그것 때문에 제 면역력 다 떨어졌네. 큰일 났네. 거짓말하지 마요. 와가지고 왜 저기 선생님 핑계를 대세요? 너무 재밌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요. 본인 먹고 살려고 저기 너튜브 편집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조심해야 되겠네요. 마음 관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음 관리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절대 못 바꿉니다. 보통 이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직장 상사와의 갈등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남은 절대 못 바꿉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상대가 바뀌면 재수고 맞습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바뀜으로써 마음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줄이자면 일체 유심조가 됩니다. 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불교 경전들을 전부 다 줄이면 반야심경이 된다고 합니다. 반야심경. 반야심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 일체 유심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지식품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 10가지 식품들은 암 치료 중이든 암 치료가 끝났든 건강한 사람이시든 이 10가지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관없이 저거는 무조건. 예, 뭐 현대를 살아가면서 주변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이 깔려가 있고 또 사회생활 도 해야 되니까 전혀 안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나쁘다는 걸 알고 적게 드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장식품은 통곡자연식물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미밥을 드시고 식물이지만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 권장식품으로 통곡자연식물식을 설명드렸고 통곡자연식물식과 함께 하면 좋은 식습관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단식 해보셨습니까? 네. 해봤어요? 저 간헐적 단식을 해봤어요. 하고 간헐적 있는 단식. 중이에요. 네, 저는 단식을 해봤습니다. 20살 때 예. 아빠한테 자동차 사달라고 안 사주면 밥을 안 먹겠다 그래서 철없을 때 단식을 한 몇 달 해본 적이 있어요. 몇 달이요? 며칠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네, 그 쉽지 않아요. 간헐적 단식이랑 단식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단식은 아예 안 해본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은 단식은 여보세요. 먹어요. 단식은 투쟁입니다. 투쟁. 미안해요. 뭔가 얻어야 될 때. 화나셨어요? 아예 그냥 굶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네. 제 인생에 단식이란 건 없습니다. 예, 타임지의 기사인데 단식이 암 치료의 최선책이 될 수 있다. 저요? 단식을 하시면 암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의할 수 없는데요. 아까는 잘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모순 아닌가요? 예, 약간 대치되지만 이건 또 나름대로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상세포도 어쨌든 포도당을 먹고 삽니다. 암세포는 특히 포도당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식을 한다면은 외부에서 영양이 차단되니까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태우죠. 지방을 태우면 케톤산이 됩니다. 포도당이 아니고 케톤산은 우리 정상세포는 케톤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암세포는 케톤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케톤산만으로 만일에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지만 암세포는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일 수 있구나. 그래서 케톤 식이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을 굶겨 죽이는 거네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대박이다. 와. 톤 식이요법.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저탄고지 식사가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고 지방을 많이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들어가면 케톤체로 바뀐다고 했죠. 케톤체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케톤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세포는 살아남지만 암세포가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케톤 식이요법으로 치료된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암세포가 포도당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나 이런 모든 영양소를 먹고 산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견입니다. 그래서 이 케톤 식이요법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지만 케톤 식이요법으로 치료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뇌에 교모세포종이라고 사기암인데 굉장히 악성암이죠.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을 잘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받고 나서 보통 1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는 극도로 독한 암입니다. 그런데 교모세포종인데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지 않고 오로지 케톤 식이요법으로 깨끗이 좋아진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단식을 계속하면 좋지만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이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예. 단기간의 단식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장시간 하면은 이제 결국은 영양 부족으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식의 효과를 계속 얻을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연구된 방법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자는 겁니다. 식사 시간을 만약에 6시간 이내로 단축한다면 18시간 동안 단식이 되는 셈이고 네. 8시간 동안 식사를 한다면 16시간의 단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아침을 굶는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12시나 1시쯤 하시고 저녁 식사를 6시나 7시쯤 하시면 6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셈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18시간 동안은 공복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저녁을 굶는다. 그러면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6시간 내지 7시간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전체 굶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요거는 쥐 실험으로서 체중도 감소하고 쥐가 건강해졌다는 그런 실험이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데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활성산소도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네.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병의 원인이 되고 노화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그 활성산소를 해결하는 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가 재생이 되고 염증을 줄일 수 있고 암을 예방할 수가 있고 치료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간헐적 단식의 치료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FMD 다이어트라고 이게 결국은 간헐적 단식을 얘기하는데 F는 패스팅, 단식을 얘기합니다. 미미킹은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단식을 흉내내는 식이요법. 그래서 FMD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을 얘기합니다. FMD 다이어트에 대해서 논문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논문이 80편 나왔죠.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연구되어 있고 이 FMD 다이어트를 통해서 암도 치료될 수가 있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요 사진을 이제 PET-CT라고 하나, PET, PET-CT의 이제 좌측에, 요게 이제 오른쪽이 화면의 좌측이 우측이고, 왼쪽이 그 사진의 좌우측을 구분할 때는 앞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저쪽이 이제 오른쪽이 되고, 이쪽이 왼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좌측에 유방암이 있고, 이 폐로 전이가 있고 간으로 전이가 있고 위로도 전이가 있고 굉장히 다발성 전이가 있는 말기 사기암 환자입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깨끗이 좋아졌죠. 깨끗이 좋아졌습니다. 같은 사가 사람이에요? 없어졌죠. F부터예요? 사가 없어졌어요. 저 밑에 시커먼 건 뭐예요, 그러면? 밑에 시커먼 건 이제 원래 콩팥이나 뇌나 심장이나 이런 거는 원래 펫대에서 좀 진하게 놓은 겁니다. 와, 그럼 다 사라졌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정상적인 신장의 패턴이고, 어떻게 저렇게 요 이제 좋아졌어요? 암은 다 없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예, 요게 이제 현대의학과 동합암 치료의 이 협동 치료로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기 환자분이 저렇게 되신 거예요? 3기. 아, 사기.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예요? 전이 되면 사기입니다. 기적이네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동합암 치료입니다. 동합암 치료 병원에서의 치료 목표는 표준 치료, 현대학적인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을 개선하는 것이 동합암 치료 병원에서의 가장 큰 목표고, 그리고 면역을 증강시키고 표준 치료 효과를 증강시키고,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동암 치료 병원에서의 치료 목표가 되고, 맨 마지막에 환자 상태 설명은 요즘 우리 대학병원이 너무 바쁩니다. 암 환자들이 미어 터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일일이 환자를 설명할 시간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오시는 환자분들이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몇 기라는 것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드물고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예후를 갖고 있는지를 완전히 모르고 오세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오시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읽고 그걸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환자분께 설명하는 그것도 통합암치료 의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직전까지는 표준 암 치료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고 또 암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 치료법의 가장 큰 차이점과 어떤 점이 통합암 치료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현대학적인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죠. 네. 이제 이걸 표준 치료라고 합니다. 표준 치료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암을 치료할 때 암은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100가지, 뭐 수백 가지 치료에 대해서 또 뭐 수만 가지 약제에 대해서 온 주변에서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이 오만 정보를 다 갖다 줍니다. 예, 그래서 뭐가 좋다더라, 뭐 그렇게 맞아요. 오죠. 그래서 더군다나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겁이 나고 또 뭐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는 뭐 휘펄 수술이라고 뭐 장을 뭐 5개, 6개 떼내는 굉장히 큰 수술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수술도 피하고 싶고 그래서 현대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요법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잘 설득을 해가지고 현대학적인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돌려보냅니다만 현대학적인 치료가 가장 치료 성적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암 진단 이꼴 사망 선고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5년 생존율이 70%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조기위암도 있고 갑상선암도 있고 예후가 좋은 암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5년을 생존할 확률이 70%. 더 이상 이제 암은 죽을 병이 아니고 만성 질환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 치료 성적이 좋아지게 된 그 계기는 현대의학의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배제한 다른 치료를 하겠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고 현대의학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부작용이 크단 말이죠. 네. 특히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이제 수술 항암 치료 받고 나면 일주일 동안에 뭐 메스껍고 토하고 피로, 무기력, 구내염 생기고 머리카락 빠지고 뭐 오만 증상들이 다 생기니까 환자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는 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컨디션을 잘 회복시켜서 표준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상담을 드리지만 어쨌든 현대학적인 치료는 반드시 하시고 현대학적인 치료의 부작용을 저희들이 잘 케어를 해가지고 현대학적인 치료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조하는 치료죠. 그걸 통합암 치료라고 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우리나라에도 KSIO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뭐 의학 쪽은 알겠는데 현대의학 쪽은 알겠는데 한의학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의학과 한의학이 다 통합암 치료의 중요한 그 치료 그 도구입니다. 네. 의학도 그 현대학적인 표준 치료가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네. 통합암 치료에서 통합의학은 표준 치료를 보조하는 치료입니다. 네, 네. 한방도 마찬가지로 암 치료를 보조하는 의학으로서 한방을 합니다. 이 의학은 대체로 정상에 대해서 치료하는 이 적극적인 정상 치료 또는 적극적인 치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 몸을 도우는 우리 한방 치료는 뭐 보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몸을 보호하는 그런 치료인데 네. 의학은 반대로 적극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로서 만일에 간이 나빠진다, 뭐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간을 보호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그런 약제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한방은 대부분이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학적인 치료와 함께 이 의학적인 통합약 그리고 한방적인 통합약 모든 것을 잘 결합을 해야 환자를 제대로 체질도 좋게 면역도 좋게 영양 상태도 좋게 잘 케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학, 한의학 모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허준 쌤이 오면 그냥 한 번에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허준. 동의보감만 딱 보고 하면 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동의보감이 뭐 꼭 다 맞는 건 아니죠. 네. 아, 맞다. 의학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퀴즈가. 의학, 한의학, 대처의학 중에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의학 대체. 의학으로 가야지 일단. 의학. 한방입니다. 한방이요? 한방이 없애버린가? 한방이 없애버립니다. 걔가 하셨네. 한방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의 또 강연을 또 이렇게 4주차 동안 들었는데요. 그냥 뭔가 우리나라의 현대의학에 대해서 뭔가 또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마음 관리라든지 간헐적 단식, 현미도 꼭 살 거고요. 앞으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번 나 자신부터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현미 자연 식물식을 실천하시면 한 달 내로 10%의 체중이 빠집니다. 진짜죠? 또 빠져? 예. 이거 녹화된 거죠? 오늘부터 정말 집에 그렇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 같이 저기 선배님 같이 현미 사러 가자고요. 저 지금 20년째 다이어트 실패 중인데.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시면 처음에는 안 하시던 분이 하시게 되면 첫 3일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요? 변기 가득 넘치는 쾌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 가득. 네. 연기 가득.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일주일 만에 저 진짜 해봅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한 달쯤 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이 10%가 빠지고 진짜. 혈압이 높던 사람이 떨어지고 당이 높던 사람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높던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나면 그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대부분 다 완치가 되어버립니다. 선생님 그 현미를 먹을 때요 오로지 100% 현미만 먹나요? 아니면 조금 섞어 먹어야 되나요? 처음에 이제 적응할 때 이제 그 보통 일반 현미를 현미라고 하고 그 찰현미가 있습니다. 찰현미는 찹쌀처럼 약간 그 찰지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죠. 그래서 그냥 현미에 찹쌀 현미를 1:1로 섞어서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현미를 살짝 도정하면 3분도 현미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까칠한 맛이 조금 덜해지겠죠. 그리고 더 도정하면 5분도가 되고 7분도가 되고 9분도가 되고 백미가 됩니다. 그래서 도정을 많이 할수록 영양 성분은 많이 떨어져 나가겠지만 먹기는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 나중에는 결국은 현미만 100% 현미만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그러면 그렇게 드시기로 마음먹었어요? 예, 마음먹었어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채소 가게 하겠습니다. 이분한테만 팔아도 떼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엄청 먹으셨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오늘 이제 들으면서 이제 느낀 거는 저희가 이제 현대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참 옛날엔 그 무서웠던 병을 고칠 수도 있다는 걸 놀랐지만 그래도 굳이 그 상황까지 안 가고 예방할 수 있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들을 이번 시간에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래서 떡볶이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을게요. 괜찮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그거는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현미 가래떡을 쓰셔도 현미 됩니다. 가래떡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거의 현미 홍보대사인데요. 네네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4주 동안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멘토 김진목 원장님의 말씀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즘 암은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죠. 암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에 걸릴 수 있고 이 암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도 하지만 관리만 잘 하시면 또 자기 수명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다면은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현대약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현대약을 배제한 다른 자연요법
뭐 요즘 뭐 프로그램에 TV 프로그램에 혼자 사는 그런 프로그램 많은데 그런 것은 극소수만이 가능한 일이고 대부분은 현대학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현대학적으로 치료했을 때 부작용이 겁이 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부작용은 통합의학에 맡기시면 하기 전의 부작용을 10이라고 볼 때 통합의학을 병행한다면 1, 2 정도로 현저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통합암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통합의학 암센터에 가기 전에 내 스스로가 몸을 관리해서 암이 안 생기는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암이 생긴다면 통합의학을 통해서 부작용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의학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4주간 귀한 강연해주신 김진목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건강하세요. 살 뺄게요.